다음 이어질 동영상의 내용은 우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시대에 현재 진행 중인 현실에 조명해 보는 것이 비록 근미래에 대한 어두운 조망을 가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한다면 이는 낙담과 절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고 그분의 인도를 간구하여 다가올 진노와 재앙을 피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 2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7, 8절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오늘 주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쑥별 재앙과 관련이 있는가? 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담보로 미래에서 시간을 카드로 빌려오셔서 잠시 숨통을 터주신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돔성의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멸망을 연기하신 것처럼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 사람들 속의 선함과 사랑이 식어버려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인간 사회와 전세계 국가들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도는 버티기 힘들고 위태로워 원래는 이 세상이 진작에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들의 정권 돌려막기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엄청난 난제들이 다음과 같이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썸네일을 연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세기말급의 흉흉한 뉴스들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줄을 잡고 머리를 하늘로 들고 더욱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1. 한국의 역대급 저출산, 사상 초유의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 1. 지방소멸, 이공계 소멸과 의대 몰빵의 병리적 한국사회.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임박한 환경 대재앙. 4.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언론의 여론 호도와 거짓말로 인한 혼란과 분열. 5. 젊은 세대들의 삶의 의욕과 목적 상실의 세계적 추세.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험 방류를 한 후 이번 7월에 본격적으로 방류한다고 합니다. 일본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득실이나 진영 논리로 계산하여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 자신들과 우리 한민족과 인류의 지속적 생존이 달려있는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전지구적 대재앙급의 문제입니다. 방사능의 부작용이 무서운 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뚜렷하게 가시화되면서도 인간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란 점입니다. 옛말에 병은 널리 알리란 속담이 있듯이 이 문제는 숨길수록 더욱더 불치병이 되는 것입니다. 숨기고 억압하고 이사역으로 포장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일본 국내 여론과 심지어 후쿠시마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 때문에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오로지 돈만 따라가는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로 인해 전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이 바로 우리들의 코앞에 닥쳤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일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본 학자의 주장대로 이 오염수를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일본 국내 안에서 충분히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전 세계적인 합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일본 본토 안에서 해결해야만 할 사안입니다. 혼슈에 거대한 저수시설을 만들어 장기간 보관하며 방사능이 감소될 때까지 수백 년이라도 기다리는 방안도 있다던데, 이를 다른 국가들의 동의도 없이 굳이 해양에 투기 또는 방류하려는 것은 처리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는 동기 등, 즉 전 지구인들과 다음 세대의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범죄적 테러 행위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기독교 정신을 표방한다는 미국이란 나라의 행정부와 국제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가 왜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요? 미 행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에 일본 정부가 무차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소문도 흉흉합니다. 아니면 서구 세계와 공산 세계 모두 글로벌 엘리트들의 비밀 정부에 노란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주장이 진행 중인 것일까요? 저는 이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캄캄한 일들을 보며 큰 근심과 함께 이 세상이 예전에 벌써 스스로 무너지며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까지 들면서 1950년대에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신 브레넌 목사의 지적들이 기억났습니다. 즉, 준비가 더딘 백성들에게 더 기회를 주시려고 현대사회의 카드피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의 시간을 시간용 신용카드로 빌려 현대로 가지고 오셔서 말세를 만난 인간들에게 구원의 시간과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계와 영계는 시대가 서로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근면한 기업가 정신도, 공정한 언론 정신도, 정의로운 판결도 사라진 무한 생존 경쟁과 비정한 양육강식과 만몸 숭배로 인해 이 국가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알고서 미래를 포기하며 의욕을 잃어버려 세상 국가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단적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조선의 성리학 양반사회가 자체 모순으로 스스로 약화되다가 결국 제국주의, 일본에게 침략당함으로 무졌던 사례와 상류 지배계층의 극한 부정부패와 성도덕의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 거의 스스로 몰락해버린 로마 제국의 말기 상황과 유사합니다.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이 끔찍하게 암담한 현실에 짓눌렸던 비극이 또다시 대규모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들 안에도 세속의 탕류가 침투하여 진리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양적 성장과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듯 한 대형 교회들의 자본주의적 행태가 횡행하여 더욱 소망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9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지옥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사야 28장 14, 15절 말씀. 이쯤에서 이번 영상의 주제인 아포피스 소행성을 왜 쑥별이라 부르나 에 대한 의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의 통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받은
2029년 4월 13일 숙별 아포피스의 지구 충돌 가능성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 이 소행성이 충돌한다고 해서 위계시록의 세 번째 나팔재앙인 전 지구 수자원의 3분의 1이 먹으면 죽는 쑥처럼 쓴 물이 된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으로 어느 정도 단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수오염과 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카호우카 댐의 파괴 등으로 인한 드네프르강 연안의 대홍수와 이에 따른 냉각수 부족으로 거대한 규모의 자포리자 핵발전소가 멜트다운되어 대규모 방사능이 누출되어 토양과 대기와 지하수에 누적되었다가 아포피스 소행성 접근과 충돌로 이 방사능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 환경 특히 담수와 식수까지 오염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생각났습니다. 러시아군 소행으로 추측되는 우크라이나의 카호우카댐 파괴로 자포리자 원전이 현재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자포리자 원전이 침수되거나 냉각수가 부족으로 후쿠시마 원전처럼 멜트다운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1986년 체르노빌 참사의 수십 배, 수백 배에 해당하는 환경 대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실 멀리 내다볼 것도 없이 이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파괴됨으로 인한 벌써부터 전 세계적 대량 식량 부족 사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펌글이나 저의 이런 추론들을 불안을 조장하는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치부해야 할까요? 저는 계시록의 8장 숙별 재앙의 전 단계가 이미 도입되어 초반부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의 엽기적 돈 욕심으로 인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해 전 세계의 해양이 오염되고 또 푸틴의 미친 권력욕과 망상으로 인한 러우 전쟁으로 인해 담수와 식수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큰데다 2029년이나 2036년 아포피스 소행성 충돌로 인한 해양의 거대한 쓰나미 발생으로 방사성 물들이 퍼져나가 전 세계에 수자원이 오염되면 계시록의 셋째 나팔 재앙대로 지구 수자원의 3분의 1이 쑥처럼 써져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문자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 8장 11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잠언 39장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미국으로 이민한 한 일본인 과학자의 일본은 끝났다 라는 펌글을 보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진위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제목 일본은 끝났다. 현재 미국으로 건너 오는 일본인이 수면 밑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상황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일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계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 일본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그 일본인 가족과 저녁밥에 사케를 한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교수로 재직하시던 분께서 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전공 분야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국가의 생명이 끝났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국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방사능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모든 일본인들은 당장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후쿠시마발 방사능의 최소 사거리가 한국의 부산까지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 사거리이다. 이 말은 일본의 모든 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된 지역의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백 년이 흘러야 한다. 방사능은 생명체를 진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며 이는 신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힌다.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이후로 일본에서 무슨 암의 환자 수 전문 용어라 영어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분명 암을 말씀하심가 100배 이상 늘었다. 그 원인을 체르노빌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끝났다. 학자로서 내 명예와 양심을 걸고 일본은 이미 멸망했다. 일본에서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땅을 떠나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가까운 미래에 점점 방사능의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엄청나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재앙이다. 인류가 절대 건들지 말아야 했을 물질이 있다면 원자력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이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후쿠시마발 방사능은 지구의 내핵을 향해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체르노빌의 영향이 일본까지 미쳤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체르노빌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이 말의 의미는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방사능의 위협이 아닌 직접적 데미지를 현재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사거리가 어느 정도길래 쉽게 감이 안 오네요.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원전이 폭발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북한과 떨어져 있는 제주도나 그 바닥 지역들의 땅값과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땅값이 맥시멈을 통과했을 때 곧바로 땅과 집을 팔고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분명 이 교수님은 방사능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아 본인의 전공이 그런 쪽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인 교수님께서 이주를 결정하셨다는 것은 분명 엄청나게 우리가 짚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보면 항상 시사 문제에 걸려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감추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과 생각보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은 아예 기본으로 전제하고 모든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필자가 참여한 한 강의에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고 일개 대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관련된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의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국가의 수명이 끝났다고 점치고 있으며 즉시 일본과의 물자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 금지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지만 논문의 신뢰도나 양을 따지고 보았을 때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논문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논문이 일본인 교수에 의해 씌어진 것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만 학계에서 관련 종사자들과 교수, 전문가들은 이미 나름대로의 판단과 예측을 끝낸 상태입니다. 때문에 혹시나 지금이라도 일본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자신 돈으로 여행 다녀오는 것이 무슨 문제겠냐마는 전 세계의 모든 학자가 당장 여행 금지 국가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국가에 여행 가는 것 또한 그것대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위 내용은 가감없는 사실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더욱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다음은 동국대 김익중 교수님 강의 중의 문답 내용입니다. 현재 일본 영토의 70%는 세슘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 지역입니다. 도쿄는요, 고농도 오염 지역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 500년 이상일 겁니다. 적어도 말이죠. 그럼 이 땅에 자라나는 식품은요, 한 500년간 계속 오염된 식품이 태어나겠죠. 이 오염지도요. PS인데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사이언스, 네이처 들어보셨죠? 그 정도급의 잡지입니다. 세계 5대 과학 잡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가 체르노빌 원자로 몇 배인지 아세요? 11배입니다.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체르노빌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하는데도 4, 5개월 걸렸어요. 저는 지난해 3월에 이미 알았어요. 일본 도쿄 전력이 5년이나 10년 지나야 이 말을 인정할 겁니다. 핵폭탄은 오히려 작은 겁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방사능 양으로 따지면 핵발전소 1개에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번 사고는 원자폭탄 몇천 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죽을 겁니다. 일본은 국운이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결정됐는데 일본 국민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깨달을 겁니다. 저는 일본은 지금 반핵운동하고 데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핵운동은 한국이 해야 하고 일본은 지금 탈출해야 할 때 전 국민이 일본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먹는 것에 들어있는 방사능은 아무리 낮아도 안 됩니다. 기준치가 의미 없습니다. 내부 피폭을 외부 피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 100만 배 갑니다. 일반 것에서 기준치가 100분의 1이라면 먹으면 1만 배가 됩니다. 체르노빌 환자들 90%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었습니다. 펌 끝.